가끔은 옷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단지 옷을 바꾼 게 아니었다. 나는 신분을 바꿨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낡은 점퍼,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그리고 주머니 속 묵직한 스쿠터 키 하나. 강지우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거울 속엔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배달원이 서 있을 뿐이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비서 김태수는 몇 번이고 말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내 아들 강민준이 사랑한다는 여자, 정나은. 그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결혼 허락 같은 건 할 수 없었다. 강지우 회장님, 정말 결혼 허락하실 건가요? 며칠 전 김태수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여기 내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배달원으로. 정나은은 이 카페에서 일한다.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평범한 집안 출신. 아들이 가져온 서류에 적힌 그녀의 프로필은 너무나 소박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종이 위의 글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돈 앞에서는. 스쿠터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웃음이 예뻤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아직 모른다.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하지만 내 낡은 차림을 보자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다. 아주 찰나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경계? 무시? 아니면 그냥 당황? 죄송한데요. 여기 음료 배달 온 거 아니고. 나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다. 혹시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 아르바이트요? 지금은 인원이 꽉 찼는데.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 나오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혹시 정말 급하신 거예요? 일자리 찾으시는 게?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요. 배달 일도 하고 있는데 틈틈이 시간이 날 때 뭐라도 더 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정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정말요? 네. 약속은 못 드리지만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그녀는 웃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다. 물론 평소 쓰던 번호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새로 만든 번호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허리를 깊이 숙이고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스쿠터에 다시 올라타며 생각했다. 정나은. 그녀는 낯선 배달원에게도 친절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아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그 태도도 변할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뒷모습으로 그녀가 유리창 너머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가면을 벗지 않고도 진심을 볼 수 있을까?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정나은이 카운터 너머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배달을 막 끝낸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 배달이요? 잠깐만요. 그녀는 내 차림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하지만 표정엔 불쾌함이 없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듯한 어딘가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다. 마치 바쁜 나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듯. 아니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세요. 나는 낮게 대답하고 카페 한쪽 구석에 섰다. 이곳은 평일 오후치고는 제법 붐볐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이 물컵을 엎질렀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아휴 진짜. 옆 테이블 젊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다. 물이 자기 쪽으로 튈까 봐 가방을 황급히 들어 올렸다. 할아버지 조심하셔야죠. 다른 직원 하나가 혀를 차며 지나갔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엔 귀찮음이 역력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휴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차갑거나 귀찮아하는 표정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상인지도 모른다. 누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바쁘고 피곤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쓸 뿐. 그런데 괜찮으세요? 정나은이 수건을 들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옷은 안 젖으셨어요? 어머 손도 조금 젖으셨네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물부터 닦기 시작했다. 그리곤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마치 자기 할아버지를 대하듯.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그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물 새 거 다시 갖다 드릴게요. 따뜻한 차 드릴까요? 손이 떨리시면 따뜻한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물만. 고맙구나.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리곤 바닥을 깨끗이 닦고 테이블까지 정리했다. 옆 테이블 여자에게도 웃으며 말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바닥 다 닦았으니 괜찮으실 거예요. 여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가 인상을 찌푸린 게 부끄러웠는지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조심스러웠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처럼 보였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떨렸다. 27년 전에 한 여자가 떠올랐다. 그녀도 그랬다. 사람을 먼저 챙겼다. 남들이 외면할 때 그녀는 다가갔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 내 아내 강민준의 어머니. 손님 기다리셨죠? 여기 배달 확인서예요. 정나은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다. 방금 전 일 때문에 지쳐 보이거나 짜증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확인서를 받아 들고 사인을 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녀의 모습이 자꾸 아내와 겹쳐 보여서였다. 수고하세요. 그녀는 밝게 인사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리고 노인에게 새 물컵을 건네며 또 한 번 환하게 웃었다. 나는 천천히 카페 문을 나섰다. 밖은 추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나은. 그녀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일을 잘하려는 직원일 뿐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순간은 연기가 아니었다. 노인을 대하는 눈빛, 손의 움직임 모든 게 진심이었다. 스쿠터에 올라타며 나는 중얼거렸다. 한 번 더 봐야겠어. 시험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다. 어쩌면 이 여자는 내 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이건 시험이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일부러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냈다. 배달비 확인하는 척하며 손가락 사이로 1,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빼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뜨렸다. 툭! 작은 소리와 함께 지폐가 카페 문 앞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모르는 척 스쿠터로 향했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백미러로 카페 입구를 지켜봤다. 과연 누가 발견할까? 1,000원. 누군가에겐 너무 작은 돈이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금액. 아니, 주워서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돈. 아무도 모른다. CCTV가 있어도 누가 떨어뜨렸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30초가 지났다. 한 손님이 카페를 나섰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바닥에 지폐를 봤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더니 그냥 지나갔다. 못 본 척. 1분이 지났다. 또 다른 손님이 나왔다. 이번엔 여자였다. 그녀도 돈을 받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에 시선이 고정돼 있었다. 1,000원 따위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역시 그렇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바쁘다. 1,000원 때문에 자기 시간을 쓰려 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게 보통이라는 것이다. 1분 30초. 나는 슬슬 출발하려고 엑셀에 손을 올렸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저기요. 정나은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휘날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손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내 스쿠터를 발견하고는 있는 힘껏 달려왔다. 저기요.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달려와서 숨이 찬 것도 있었지만 급하게 뛰어나온 탓에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이거 손님 지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녀가 내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어줬다. 제가 카운터에서 봤거든요. 손님이 잔돈 만지실 때 하나 떨어진 것 같아서요. 혹시 몰라서 확인했는데 역시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해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1,000원. 겨우 1,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 그런데 그녀는 그 1,000원을 돌려주려고 카페 밖까지 뛰어나왔다. 손님이 올 수도 있는 시간에 바쁜 와중에 자기 일을 멈추고. 아, 감사합니다. 나는 천천히 지폐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조심히 가세요. 배달 힘드실 텐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녀는 다시 카페로 뛰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 안에 1,000원짜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1,000원을 돌려주려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뭐가 진심일까? 나는 천천히 지폐를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이상하게 눈시울도 뜨거웠다. 27년 전 내 아내도 그랬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 그런 내가 식당에서 잔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녀가 달려와 돌려줬었다. 손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때도 1,000원이었다. 그리고 그 1,000원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나는 헬멧을 벗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정나은. 어쩌면 이 여자는 내 며느리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사람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 더 많은 순간을 봐야 한다. 더 많은 선택을 봐야 한다. 나는 다시 헬멧을 썼다. 다음엔 뭘 시험해 볼까? 스쿠터 시동을 걸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를 인정하고 싶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1,000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나는 더는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며칠간 그녀를 지켜봤다. 배달원으로, 낯선 손님으로, 그림자처럼. 그리고 매번 정나은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없는 노숙자에게 자기 우산을 건넸고 바쁜 와중에도 길 잃은 아이를 경찰서까지 데려다줬다.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봤다. 이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가면 뒤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았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그 카페 공식 방문 일정 잡아주게. 정말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김태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며칠간 내가 배달원 차림으로 돌아다닌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 더 이상 이럴 필요 없어. 내 며느리를 제대로 만나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들이 뭐라고 할지
모든 게 궁금했고 두려웠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세단 2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김 비서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고 나는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저 사람 누구야? 차 봐, 완전 고급 차량인데? 회장님 같은데?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익숙한 커피향, 익숙한 공간.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카운터 뒤에서 정나은이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렸다. 저기 어서 오세요. 그녀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눈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정나은 씨. 네? 저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날 스쿠터 타고 오신 그분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지우입니다. 강민준의 아버지.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손님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바라봤다. 정나은은 입을 막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내 아들의 마음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그냥 민준이가 좋아서. 알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1,000원을 돌려주려 달려왔을 때 알았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당신의 손길을 봤을 때도 알았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요, 정나은 씨.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민준이 아버지께 인정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 당신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아버지. 강민준이었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우리 사이에 섰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은이한테 왜? 민준아.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 아들.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들. 내가 선택한 사람 나도 지킬게. 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나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진짜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확인했어.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나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27년 전 나와 아내의 모습 같았다. 결혼 준비 시작하세요.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나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사세요. 돈 때문에 변하지 말고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내 유일한 부탁입니다. 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약속드릴게요.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가면은 벗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내 아들 곁엔 진짜 사람이 있었으니까. 상견례 날이 밝았다. 호텔 예식장의 VIP룸.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흰 테이블보가 깔린 긴 테이블. 그 위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 비서가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긴장되십니까? 글쎄 이상하게도 편하네. 실제로 그랬다. 이상했다. 나는 평생 수백 번의 중요한 회의를 했고 수천억 대 계약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문이 열렸다. 강민준이 먼저 들어왔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나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준이 인사했다. 나은도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떨렸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뒤에도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은 씨. 내가 부르자 그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친척도 없다. 혼자 고생하며 대학을 다녔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녀 편에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 나는 테이블을 돌아 정나은의 옆자리로 갔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았다. 회장님? 나은이 당황해서 몸을 움츠렸다. 나은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저는 평생 사람을 경력과 스펙으로 판단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집안이 어떤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사람 그 자체로 감동을 줬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노인을 대하는 모습, 1,000원을 돌려주려 달려오던 모습, 그 모든 게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나은은 입을 가리고 울먹였다. 아버님 부족한 저지만 진심은 가득합니다. 민준이를 진짜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가난뿐이지만 마음만은. 나은 씨.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쳐요. 진심이 따뜻함이 선함이. 그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닦았다. 그는 아버지인 나를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나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나은 씨 내게 딸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녀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봤다. 저는 아들만 있었어요. 딸을 가져본 적이 없죠.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 딸이 이런 느낌일까 싶어요.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당신을 딸처럼 대하고 싶으니까. 나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줬다. 27년 전 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따뜻하고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웃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정말 만족하십니까? 만족? 그 이상이지.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나도 딸을 얻었어. 김 비서는 100m 너머로 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차는 천천히 어둠 속을 달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